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문 결정 내 16번째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원지방법원 항고심 결정문인데요. 항고의 요지는 보증채무를 아마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증채무 요지는 유희종에 대한 2017년 12월 1일자 상한각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유희종이 박종학에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박종학이 이제 주채무자죠. 유희종이 채권자고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서에 유희종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아니었다. 박종학이 채무자의 보증사실을 기재한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송달받은 2010년 7월 26일에서야 이를 알게 되어 유희종에게 면책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고의로 보증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를 누락을 한 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문 후 그 밖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때를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다시 한번 강조 고의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파산 면책 신청이나 오르니 면책을 받게 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이 허용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법률 제564조 제1항 3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고의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면책 불허가나 면책 기각을 받으면 면책을 받기 위해서 같은 원인으로 파산이나 면책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이게 제도의 파산이죠. 그래서 이 564조 제1항 제3호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거에 한정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를 계속 설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기록에 의하면 2017년 12월 1일자 상한각서는 종전의 지불각서, 채무자의 남편 박종학이 차용인,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박종학이고 채무자는 보증인으로 2천만 원짜리 지불각서에 기한 차임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 금액을 1,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박종학은 남편이죠. 남편이 단독으로 써준 것인 바 배우자인 채무자 스스로도 그 상한각서에 의해 종전에 부담하던 보증채무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바에야 채무자의 남편이 그러한 상한각서를 교부했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유희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채권자 유희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도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아마 보증채무를 누락을 시킨 것 같아. 1심에서 원심에서.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의의를 한 것 같습니다. 통상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보증채무를 누락하고 이제 권고를 하죠. 보정을 하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걸 계속 아마 누락된 채로 그냥 심리가 종결되었는지 몰라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서 단지 과실로 보증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과실로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죠? 하나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채권자 유희종은 2010년 7월 14일 보증인인 채무자를 제외하고 남편만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가소 대여금 청구 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법원은 채권자 유희종이 제출한 소장을 붙여 박종학의 이행거부 결정을 송달하였는데 그 소장에 채무자가 보증의로 기재된 지불각서가 첨부되었을 뿐인 사실, 채무자는 2010년 7월 26일 위 이행거부 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10년 7월 30일 면책 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날 채권자 유희종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까지 알린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만일 채무자가 이 사건 보증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였다면 이와 같이 면책 결정 사실을 스스로 고지하는 등의 행동은 쉽게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채무자는 이에 앞서 2010년 4월 15일 당초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142만 6천원과 경기보증재단에 채무 684만원을 추가하여 채권자 목록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함으로써 잘못 작성된 채권자 목록을 스스로 시정하기도 하였던 점,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무렵 채권자 유의종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으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하게 할 만한 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재반 사정을 보태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고의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같은 항에서 정한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012년 3월 16일 판사.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채무자가 파산 면책 사건에서는 유희종, 그러니까 채권자에 대한, 개인 채권자죠.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작성을 안 했어요. 작성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채권자가. 근데 그때 아마 그 이의 사유는 제가 짐작으로는 저거는 갚으려고, 개인 채권자니까 가깝잖아요. 그쵸? 유의종하고 채무자하고. 남편은 박종학이고, 남편 채무를 대신해서 보증 서서 이제 갚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부하고 유의종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파산 면책 사건에서 유의종에 대해서 여기 판사님은 항고심에서는 보증 채권자 목록, 여기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근거, 그러니까 이 유의종을 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면은 혹시 갚으려고, 유의종에 대한 채무만 갚으려고 누락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나 면책 받았으니까 2010년 남편에 대한 이행공고 결정을 송달을 받고 나흘 뒤인 면책 결정을 송달을 받게 되자 같은 날 유의종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알리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까지 알린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왜 이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10년에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대법원까지 2011년 대법원까지 갔고, 그 사이에 보증 채무를 충분히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은 이유는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네. 이거는 이거는 뭐 원심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이 결정만 보면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실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유의종, 왜냐면 여기서 지금 (4월 15일) 날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서 서울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경기보증채무, 이거 다시 새로이 작성을 했거든요.
아마 새로이 작성되기 전에 유의종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 목록 수정하기 전에 면책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그를 넣을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면책 결정이 나고,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항고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죠. 이게 면책이 유의종에 대해서 왜 뺐을까, 계속 충분히 누를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했죠. 보증 채무를 누락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의종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누락한 게 아닐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결정문만 보고, 이 결정문만 보고 이제 과실로 봤는데, 조금 과실로 보고 이제 구제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건은 되게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1심 2009 하면 3204, 그렇죠? 결국 이제 이때 이미 빠져 있었던 겁니다. 빠져 있고 이제 2010나 873,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채권자 목록 이제 유의종에 대해서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의를 했겠죠. 채권자가. 아니면 이 원심 결정을 이제 원심에서 면책 유의종에 대해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빠지니까 문책 불허가를 하고 환송정 결정 2010나 873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이 됐겠죠. 불허가 대법원까지 갔어요. 2011마 1071 대법원에서 아마 이제 구제해주는 취지로 이걸 파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는 어떤 식이든 그 유의종에 대해서 유의종을 뺀 거를 과실로 이제 판단을 하고 면책 불허가를 이제 면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1심, 2심, 기존의 1심, 2심은 고의적으로 뺐다라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상 파산 면책을 많이 하면 이렇게 수정도 한 사실도 있고요. 여기 그렇죠? 수정도 했잖아요. 2010년 4월 15일 수정도 했기 때문에 이때 그냥 같이 유의종을 놓으면 되는데 놓지를 않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내용 증명 오니까 이제 뭐 면책을 했다, 즉시항고. 그래서 이 빠진 채권자가 즉시항고 하기엔 좀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좀 결국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해서 파기되는 바람에 과실로 봐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을 4번 한 거죠.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다시 2011나 1367 여기서 이제 면책이 된 거죠. 2011년도에 2009년도 10년도에는 면책 불허가 났어요. 대법원까지 다시 재항고했죠. 그래서 거기서 파기되는 바람에 2011나 1367에서 이제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그렇죠? 원심 결정 이걸 이제 취소한 거죠.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무튼 이거는 두 가지 보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사건입니다. 뭐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최종심이 이렇게 판정을 했으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조금 좀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